예, 오늘도 새로운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주식 종목이나 네. 뭐 이런 거 관심 가질 때 저나 제 생활이나 네. 주위에서 좀 둘러보고 그 물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네. 때가 많고 종목 찾아볼 때가 많은데 왜 사람들이 이 얘기 안 하나 항상 궁금했거든요. 저도 그 무선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네. 한 두세 개를 사는 과정에서 이 회사 돈 벌 텐데 라는 네. 생각을 했었고 에어팟도 줄 서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네. 관련한 좀 수혜 종목들 갖고 오셨다고 들어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에어팟이 요새 정말 품귀 현상 일어났잖아요. 뭐 네. 뉴스도 보셨던데 뭐 지금 매장에 가면 뭐 구할 수 없다라고 뭐 하는데 사실 그걸 만드는 대부분의 부품사들이 대부분 중국 회사다 보니까 네. 한국에선 참 수혜주 찾기가 할 그러니까 수 있는 많은 게 분들이 없어요. 아마 찾으셨을 거예요. 근데 찾기가 좀 쉽지 않은데 제가 이따가 뭐 수혜주는 그래도 좀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고 예. 어쨌든 무선 시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 구글에서 이 그 글라스 네. 기억하시죠? 예.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뭐 불편하기도 해가지고 좀 결국엔 뜨거워지더라고요. 예. 써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알게 모르게 없어져 버렸는데 어쨌든 다시 이제 무선 시장이 시작됐다 보니까 이게 사실 주식도 그런데 뭐 어쨌든 제품도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네. 무르익어야 되는데 약간 너무 빨랐던 것 같고 드디어 지금 무선 이어폰 시장도 이제 점점 이제 시작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애플이 에어팟을 예전부터 준비는 했겠지만 결국 시장이 이제 성숙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대박이 나고 있고 사실 뭐 갤럭시도 갤럭시 버즈라는 상품으로 예. 요즘에 다들 이제 귀에 꽂고 다니실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지하철 보면은 정말 선이 있는 그 이어폰 끼시는 분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그렇습니다. 네, 네. 거의 다 이제 무선이 활성화됐고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와치, 이제 스마트워치는 아직 대중은 안 됐지만 네. 이쪽 시장도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투자를 하니까. 그리고 또 지금 구글에서도 얼마 전에 PPC라고 아마 그 웨어러블 기기로 되게 유명한 회사죠. 유명하죠, 이거를 예. 인수를 전격적으로 한 걸 봐서는 결국 글로벌 이제 대기업들이 이 시장이 드디어 뛰어들기 시작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지는 걸 감지를 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에어팟뿐만이 아니라 스마트워치 또 이제 아까 잠깐 이제 구글 글래스가 좀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지만 AR 글래스라든가 VR 헤드셋 시장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그냥 에어팟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품군이 무선 쪽으로 계속 확대가 되니까 이쪽에서 결국 어차피 이런 것들은 다 하드웨어 싸움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거기와 관련해서 좀 주목하셔야 될 기업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좀 특징적인 기업이 독일의 바르타라는 이제 기업이 하나 있는데 예. 그 회사가 이제 무선 그 이어폰과 좀 관련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올해 연초 대비해서 무려 333%나 예.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유럽 증시 독일 보면 되게 재미없는 시장인데 맞아요. 네. 그 안에서도 이렇게 무선 관련주들이 이렇게 뜨거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국에서도 좀 관심 가질 만한 기업들을 제가 한 3개 정도 꼽아봤는데 네. 지니틱스, ITM 반도체, 더구전자입니다. 그래서 세 종목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면 먼저 지니틱스 같은 경우는 그 터치 패널 있잖아요. 우리 뭐 스마트폰이든 뭐 스마트워치든 간에 네. 다 터치를 하잖아요. 네. 거기 이제 그 패널 밑에 이제 구동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딱 터치를 하면 그게 이제 작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IC라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하나의 회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사실 뭐 애플이나 삼성보다는 사실 그 화웨이 중국 회사의 매출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화웨이도 뭐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웨어러블 기기에 투자 되게 많이 하는데 네. 거기 점유율이 무려 60% 됩니다. 이 회사가 이미 이제 화웨이 쪽의 영망을 뚫어가지고 그쪽의 매출을 좀 많이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햅틱이라는 그 IC를 갖고 있어요. 햅틱이 뭐냐면 이제 그 사용자가 이제 어떤 물체를 딱 만지면은 우리 그 진동 기능 같은 거 예.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갤럭시 버드 제가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터치를 하면 약간의 진동 기능이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약간 미세한 그 진동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걸 햅틱이라 합니다. 그거를 역시 지니틱스가 만드는데 이게 무선 기기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쪽과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무선기기 쪽에서 이 터치와 관련된 진동과 관련된 이런 그 IC를 좀 만들어서 지금 중국이라든가 또 국내 대기업 쪽에 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지니틱스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요즘에 좀 알려지긴 했는데 그 ITM 반도체라고요. 사실 그 나이스라는 그 그룹 아시죠? 나이스 그룹의 하나의 계열사인데 2차 전지 보호회로를 만드는 그 세계 1등 업체입니다. 근데 예. 뭐 많이들 요즘에야 좀 각광받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사람들이 뭐 이런 기업도 있었나 할 정도로 좀 생소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호회로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사실 보호회로가 없으면요. 이게 충전할 때 과충전이 돼가지고 배터리가 폭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전이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이 배터리 수명이나 이 용량이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기업은 특히 그 전기차나 이런 거보단요. 이 소형 배터리 있죠. 이 소형 배터리 쪽에 좀 특화된 보호회로를 좀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아까도 이제 제가 중국 기업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그 비아디라고 뭐 아실 거예요. 그 워런 버핏이 투자했다는 그 네. 기업 있잖아요. 그 회사가 배터리를 만드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 스마트폰 배터리를 만들거든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근데 그쪽에 들어가는 보호회로에도 이미 이 회사가 지금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의 화웨이에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비보라고 좀 스마트폰 제조사인데 여기에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무선 충전과 관련해가지고 무선 기기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무선 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잖아요. 예. 다 선이 없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당연히 보호회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더구전자는 애플 에어팟 수혜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부터 그 애플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있잖아요. 네.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그 카메라 모듈을 보호해주는 뭐 브라켓이나 스티프너 같은 이런 그 부품들을 만들어서 예전부터 납품을 했는데 애플 에어팟에 2018년부터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팟 관련된 부품도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좀 납품을 합니다. 에어팟 같은 경우 뭐 사실 중국 회사들이 많이 하는데 애플 입장에서도 어쨌든 중국 회사만 쓰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더구전자 쪽으로도 매출이 좀 나오는데 이게 에어팟 프로가 지금 대박이 나가지고 아마 더구전자는 올해는 매출액이 한 2배 이상 지금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뭐 내년도 내후년도는 뭐 불을 보듯 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더구전자 에어팟에 좀 한번 내가 배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구전자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웨어러블과 관련해서 3개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요. 좀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지니틱스 얘기할 때 네. 진동 얘기가 나와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채팅창 보셨다면 안신앵커가 네. 진동 소리만 듣고 예. 이거 골전도 이어폰이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햅틱이라고 이제 터치를 하면 네, 약간의 진동이 터치했다는 있어요. 걸 네, 알려주기 네, 위한 맞아요. 진동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전략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중간 단어만 네. 빼면 안 된다는 거. 세 종목 이렇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좀 주제를 돌려서 오시아인데 사실 이거 지금 그렇죠. 건드린 사람 예. 별로 없거든요. 예. 오시아이 어떤 마음으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좀 한번 관심 가져보자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중국의 경쟁사 중에 다큐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DAQ라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이 돼 있는데 그 회사 주가는 연일 날아가요. 그러니까 OCI 주주분들은 정말 좀 허탈하실 거예요. 왜 저 기업은 저렇게 잘 가는데 세계 최대 회사 중에 하나인 OCI는 왜 이렇게 안 갈까? 근데 사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전기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중국의 이 DAQ라는 회사도 중국의 지방 정부에서 이 회사가 폴리실리콘 만들 때 폴리실리콘 만드는 제조 원가의 90%가 사실 전기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정말 중요한데 전기료를 대부분 감면을 해줘요. 그리고 그 미국의 햄롯이라든가 또 그 독일의 바커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회사들도요. 그 각각의 지방 정부에서 그 전기료를 막 30% 이상 깎아줘요. 근데 OCI는 혜택을 못 받아요, 사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OCI 입장에서 좀 약간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또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예. 없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공장이 이제 가동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원가 경쟁력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말레이시아로 좀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남은 거는 폴리실리콘 가격만 오르면 됩니다. 근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빠지니까 사실은 이거 정말 좀 이러다 정말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느끼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얼마 전에 중국의 태양광 협회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올해 사실 좀 중국의 태양광 설치가 많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연이 됐습니다. 내년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설치가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폴리실리콘 증설이 이제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악재는 없고 가격만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경기 민감주도 올라가고 태양광 시장 자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좀 안 좋을 때 사보자는 거죠. 이미 올라갈 때 사면 또 너무 확인하고 하면 늦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잃을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경기 민감주 중에서 바닥에 있는 OCI도 한번 좀 베팅을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찌 보면 애증의 또 종목이기도 해서 OCI 또 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락과 관련된 전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배당락 있잖아요. 근데 27일. 진짜 되게 웃긴 게 뭐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최근 10년 동안 배당락 전일에 코스닥 뭐 레버리지를 사시든 네. 코스닥 위로 올라가는 상품 있잖아요. 뭐 예. ETF를 사시면 100% 수익이 났어요. 다음 날 다음날 팔았을 때 다음 날 뭐 시초가에 파시든 종가에 파시든 왜냐하면 다음 날 코스닥이 반드시 갭상승이 나오든지 네. 올라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 수익률 차이는 있어요. 일례로 작년도 코스닥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이제 배당락 전날에 샀으면요. 네. 그 다음 날 아침 시초가가 그러니까 배당락 날 시초가가 무려 5%나 떠버렸어요. 그래요. 근데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10년 동안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배당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 되게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급락 출발하는데 예. 코스닥 기업들은 대부분 배당을 많이 안 줍니다. 그래서 배당락 자체가 없어요 거의. 아.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코스닥 대기업 주주들이 사실 대주주들이 상당히 지금 그 배당락 전에 주주 명부에 등재 안 되려고 매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 예.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금 회피성 물량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배당락일에는 굳이 뭐 그럴 이제는 필요가 없죠. 다시 사야 돼요. 예. 사서 채워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배당락 하자마자 사는 수요가 또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맞물려가지고 코스닥은 코스피랑 완전히 달라요. 코스피 레버리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코스닥- 거기는 개파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 레버리지 한 번도 틀린 이번에도 맞는다고 제가 뭐 보장은 못하지만 10년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주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저는 나쁘지 않게 보는 게 연말 연초 또 장세 좋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설사 뭐 그날 틀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연초까지 가져가면 수익 낼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코스닥 레버리지 한번 다음 주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배당락에 레버리지라고 하셔서 저는 잘못 갖고 오셨나 전날 했어요. 사셔야 됩니다. 배당락 예. 전날. 전날에 네. 사서 배당 낙일에 파는 전략은 네. 지난 10년 동안은 모두 수익권이었다.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네. 여기서 맞춰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배당락이 가장 중요한 네. 날이잖아요. 다음 주에는. 예, 예, 맞습니다. 이걸로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